우리가 보통 이제 하지정맥류가 생길 때 이 하지정맥류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임신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혈중에 있는 여성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여성 호르몬이 이 정맥을 자꾸 확장시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런 중에 이제 긴 정맥들, 다리 쪽에 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긴 정맥들의 이 판막을 이제 망가뜨리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후에 이제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임신 중에는 압박 스타킹을 신어서 피부 쪽 정맥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 쪽의 정맥 말고요, 또 한 군데 이 정맥류를 잘 일으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난소정맥류라는 겁니다. 난소정맥 쪽에 판막이 변성이 오는 현상이 임신 중에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을 여러 번 거친 분들이 자궁 근처에서 혈관들이 막 이렇게 붉어져 있는 현상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관찰할 수가 없는데, 이제 저희 같은 의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복강내 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비특이적으로 자궁 주변에 정맥들이 굉장히 이렇게 커져 있는 환자들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임신을 통해서 난소정맥류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그게 어떻게 생기는지 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 이제 콩팥이 있고, 이 자궁은 훨씬 이 복강 쪽에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궁 옆에 이렇게 난소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혈관의 상태를 보면 이 난소는 원래 이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는, 태아로 생성될 때는 위쪽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콩팥 근처에 있다가 우리가 발생을 하면서 점점 이 난소들이 자궁 근처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면서 이렇게 길어지게 되죠. 길어지게 되면서 이 난소를 쪽으로 그 혈류를 공급하는 동맥과 정맥이 같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맥은 아무리 길어져도 뭐 판막이나 이런 게 있지 않고 혈류가 잘 공급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정맥은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특히 상하로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이 밸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이 정맥이 같이 우리 온몸에 있는 정맥들과 같이 한번 같이 확장이 되면서 이 난소 정맥들의 밸브가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모식도로 보면 이렇죠. 지금 이거 왼쪽이고 오른쪽 난소 정맥인데, 이 정맥들의 판막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심장으로 가야 될 피가 자꾸 그쪽으로 고이게 됩니다. 고이게 되면 자궁 주변에 있는 정맥, 이거 자궁은 자궁 정맥이 따로 있습니다. 자궁 정맥이 따로 있고 이 난소 정맥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소 정맥 쪽으로 역류가 된 피가 점점 굵어지면서, 그 정맥들이 굵어지면서 자궁 옆에서 아주 울퉁불퉁해진 큰 혈관들이 이렇게 늘어지게 됩니다. 느티나무 이렇게 늘어지듯이 쭉 늘어져서 아주 큰 정맥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정맥 쪽으로 피가 계속 고여 있다 보면 단순히 복강 내에 정맥이 이렇게 커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쪽에서 정맥이 우려되면서 다리에서 보이는 그런 불편함, 저리다든지 묵직하다든지 뻐근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출산 후에 만들 수도 있고요. 특히 생리 중에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렇게 고여있던 피들이 혈전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흐르지 않고 자꾸 고여있다 보니까 혈전을 만들게 되면 아주 심한 복통을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난소 정맥들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불편한 증상도 만들 수 있고, 이게 계속 만들어지다 보면 이 자궁 주변에 있는 정맥들을 우려를 시키다가 이 다리 쪽, 그러니까 회음부죠. 우리가 이제 질이나 아니면 외음부 쪽에 있는 정맥도 튀어나오게 만들고, 그게 더 내려와서 하지정맥류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임신 후에 자궁 주변에 정맥류가 생겼다, 이 말은 이 난소 정맥에 의해서 정맥류가 생긴 것이고, 여기를 놔두게 되면 점점 진행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임신 후에 혹시 복강 내에서 이런 어떤 불편한 증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혹시 난소정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보고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보통 초음파 검사보다는
CT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 CT를 촬영하게 되면 이렇게 커져 있는 정맥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래서 이제 복강 내에서 이런 정맥류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 치료는 하지정맥류처럼 무슨 레이저나 고주파나 아니면 이런 근본 수술이나 이런 걸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리 쪽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이런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그쪽으로 조영제를 쏘게 됩니다. 조영제를 쏘게 되면 이 난소정맥만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난소정맥 쪽으로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서 여기서 조영제를 놓게 되면 이 난소정맥들이 이렇게 커져 있는 것들을 다 그 엑스레이로 다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쪽에다가 지금 보면 코일이라고 써 있는데요. 코일을 넣어서 이 정맥을 다 막아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젤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걸 정맥을 막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해서 이 정맥들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난소 정맥을 이렇게 막아놨으니 난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우리 몸에 있는 정맥은 이 난소 정맥을 막아도 정상적인 자궁 정맥이나 아니면 반대쪽에 있는 정맥들 다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어차피 이거는 역류가 돼서 이쪽으로는 피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난소 쪽의 정맥은 이미 다른 쪽을 다 우회해서 이 난소 쪽에서 나온 정맥피는 심장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막아도 전혀 이 난소에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지정맥류 수술을 위해서 복제정맥을 없애더라도 전혀 다리에 문제가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이미 우리 복제정맥이 문제가 생겨서 피가 거꾸로 고여서 다리에 정맥류가 생기고 있다면 그 정맥들은 이미 정상적인 정맥이 아니라 피가 고여있는 주머니와 같은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혈액순환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미 다른 정맥들을 통해서 우리 다리 쪽의 정맥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제정맥을 없애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난소정맥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난소정맥을 막는다고 해서 난소의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